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된 경고와 놓쳐버린 건강.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간과하는 신호는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경험했듯 감기에 걸리기 전 우리 몸은 먼저 피로감을 쌓고 목이 칼칼하거나 으슬으슬 떨리는 등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러한 초기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강행하다가 결국 며칠을 알아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 몸이 이미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의 지연은 단순히 감기를 넘어 만성적인 질병과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은 단순히 유기적인 기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읽는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전 우리의 심장은 먼저 빠르게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집니다. 이는 뇌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몸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반응을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이처럼 몸의 직관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피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피로, 통증, 불면,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이자 조용하지만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몸은 점점 더 강하게 반응하며 두통, 위장장애, 근골격계 질환, 심지어는 만성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 결국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참고 극한의 피로를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작은 아픔마저도 진통제로 눌러넘깁니다.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몸의 호소는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쉬면 돼, 지금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와 같은 생각으로 몸의 경고를 합리화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몸을 혹사시키고 결국 몸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위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습관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비전염성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혹사시키는 생활 방식은 결국 현대인이 겪는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특정 부위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불균형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메시지 만성적인 피로는 현대인의 가장 흔한 호소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로를 넘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피로가 지속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빈혈,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등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또는 삶의 의미 상실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신체적인 피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면 결국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급성 통증은 특정 부위의 손상이나 염증을 알리는 경고이며 만성 통증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문제나 신경계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증연구학회는 통증을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감정 경험으로 정의하며 통증 관리가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만성적인 두통, 허리 통증,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 등은 스트레스, 나쁜 자세, 잘못된 식습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를 무시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불안에 거울 잠 못 이루는 밤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는 만성 불면증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등의 불면 증상은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 신경계 과활성화 등 신체 내부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야간 근무,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안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의 최전선 현대인에게 흔한 소화불량, 복통,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위장 장애는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뇌와 장은 장 내축이라는 복잡한 신경학적, 내분비적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위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변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내 미생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장애는 단순히 음식 섭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속 독소와 스트레스의 표출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내부 건강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여드름, 습진, 알레르기 반응, 건조함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독소, 영양 불균형, 면역 체계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수면 부족도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늘 나보다 먼저 알고 가장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몸의 소리에 경청하기,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올 때 카페인 대신 잠시 눈을 감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이 느껴질 때 진통제부터 찾기보다 그 원인을 고민해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몸의 요구를 충족시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생활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경험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확립,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은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며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 질환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적정량의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않기. 몸이 보내는 신호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질병의 만성화를 막고 회복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 심리 상담사, 영양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몸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과신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가 진단 및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사랑,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나 과도한 자기 비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며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통증, 불면, 소화불량 등 이 모든 증상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이자 균형을 되찾으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자주 외면해왔습니다. 몸은 늘 나보다 먼저 압니다.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이 안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몸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며 그것을 존중하고 돌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몸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